수천 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함께 해온 그릇. 그 역사가 가장 긴, 그래서 한국 도자기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흙과 천도가 넘는 뜨거운 불이 함께 만들어내는 옹기의 생명력. 새로운 생명체 하나를 더 만든다 하는 그런 뿌듯함. 100년을 묵혀도 상하지 않고 최고의 맛을 유지시켜주는 신비한 그릇. 가장 한국적인 발명품 옹기는 현대 과학도 따라오지 못하는 최고의 그릇이다. 굉장히 경이롭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옹기에서 발효가 되니까 이상적인 그런 발효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바이오 세라믹 뭐 이런 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 한국의 전통과 과학을 담은 옹기를 재조명한다. 장맛이 좋기로 전국에서 으뜸인 전북 순창. 마당이 가득 세워진 옹기가 진풍경을 이룬다. 이곳에서는 100년이 넘게 옹기를 이용해 장을 담그고 있다. 평생을 장 담그는 일을 해온 문옥래 할머니의 옹기 사랑은 남다르다. 맨날 닦아도 금방 닦으면 도로 문지도. 이거는 날마다 비가 와서 씻어져. 옛날에는 다 항아리 장씨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게 이쁜 놈만 가지고 오면 다 사고 안 이쁜 놈만 안 사도 이쁜 놈만 또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쁜 놈만 샀지요. 모양만 예쁜 것이 아니라 옹기는 장맛도 좋게 하는 기특한 그릇이라고 한다. 괜찮아요? 이거는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 한 4년 돼야죠. 예, 4년 됐는데 이거 계속 쭉 있는데 이거는 4년 된 장아찌. 얼굴이 환히 비잖아요. 이 옹기들 중에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 문할머니의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옹기가 대를 이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가. 몇백 년을 쓸 수 있는 옹기는 친환경 그릇이기도 하다. 이 항아리는 안 깨지면 오래 쓰지요. 얼마든지 이제 깨져서 버려서 이제 못 쓸 때까지 쓰니까 안 깨지면 오래 쓰지요. 옹기는 서양인들에게도 신기한 그릇이었다. 1925년 한국을 방문한 배보 신부가 찍은 조선의 풍경 속에는 커다란 옹기를 등에 메고 팔러 다니는 옹기 장수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중 배보 신부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할 정도로 신기해했던 것은 옹기 가마였다. 산비탈을 따라 만들어진 길쭉한 흙가마에서 검은 연기를 내며 몇 날 며칠을 구워야 완성되는 옹기. 배보 신부는 당시 조선에서 널리 쓰이던 옹기의 모든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남겼다.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옹기를 사용했을까? 옹기와 같이 흙으로 굽는 도기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신석기 시대. 농경 생활의 시작은 곡식을 저장할 그릇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빗살무늬 토기는 노천에서 구운 최초의 도기였다. 인간이 흙을 열을 가해서 단단해진다는 원리를 위한 즉 화학적 변화를 이용한 가장 최초의 토기가 되는 셈이죠. 이 토기들은 주로 저장용, 운반용 또한 음식을 끓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옹기의 역사는 발효 음식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발효 음식에 대한 기록을 보면 신문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데 보낸 예물 중 술, 간장, 된장이 기록돼 있다. 이는 당시 옹기를 사용해 음식을 발효시키는 풍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루와 옹기의 규모와 모양이 유사하다. 조선시대 왕실에 소속된 장인 중에는 옹기를 만드는 장인을 둘 만큼 옹기는 국가의 중요한 그릇이기도 했다. 고대 사회에서 시작해 삼국시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옹기. 옹기를 연구하고 있는 나선화 교수는 옹기야말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자기라고 말한다. 하얀 모래들이 박혀 있는 게 신석기 시대에 토기 만드는 성형기법부터 시작해서 형태가 그때 이미 등장을 했고요. 청동기 시대에 완전히 지금의 우리 옹기 항아리와 같은 둥근 항아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 쭉 이어오전. 그래서 한민족 삶의 역사와 같이 해온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도자기다. 가마의 등장으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옹기는 조선시대 활발히 제작되고 사용됐다.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물품을 하사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쌀과 옷감, 옹기가 있었고 충청 감사가 양녕 대군에게 옹기 20개를 주었다는 기록을 보면 조선 초기의 지방에서도 옹기가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반역죄를 범한 신하의 재산을 몰수할 때 옹기를 압류할 정도로 옹기는 당시 귀한 그릇이었다. 이후 옹기는 백성들이 사용하는 기본 그릇으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 우리 조선시대의 풍속화가 있잖아요. 신윤복의 그림이라든가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은 그대로 운송용기를 쓰이고 물동이에 이고 나르는 물에 운송용기를 쓰이고 저장용기를 쓰이고 또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요. 배에다가 항아리를 싣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항아리에 넣어서 육지로 가져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선한 물고기를 이동해서 가져오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그 쓰임새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옹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300년 역사를 가진 전남 보성의 미력 옹기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9대째 전통 방식으로 옹기를 만들어 오고 있다. 옹기의 재료인 흙은 미리 채취해 1년간 숙성시킨다. 본격적인 몸체를 만들기 위해 옹기장은 흙을 여러 덩어리로 떼어내 판자 모양의 납작한 타래를 만든다. 타래를 만들면서 옹기장은 흙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좋은 흙은 적당히 찾아서 옹기 모양이 잘 잡히고 불에 구웠을 때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옹기 만드는 흙을 점토라고 하는데 점력이 아주 많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타래를 늘릴 때 이게 벌어지거나 찢어지지 않고 서로 이 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성이 많은 흙이 좋은 흙이라고 보는 것이죠. 본격적인 옹기 성형을 위해서 평평한 바닥을 만든 후 원반형으로 잘라내 바닥을 완성한다. 바닥 위에 미리 만들어둔 타래를 두른 후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이어붙이는 타래질을 반복한다. 이렇게 타래를 반복해서 붙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옹기의 벽이 완성된다. 그릇을 만들기 위한 이제 기초 작업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 흙 뭉치를 판자처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판장 기법이라고도 하고 쳇바퀴 타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항아리의 아래쪽 면을 만들기 위해서 판을
3개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어느 정도 옹기의 벽이 완성되면 수레를 돌려가며 흙을 고르게 펴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수레질이라고 한다. 수레질을 할 때는 2개의 도구를 동시에 이용한다. 벽 바깥은 넓적한 모양의 수레로 안쪽은 둥글 납작한 도개를 이용해 안과 밖을 서로 맞부딪히며 모양을 잡아간다. 이때의 힘 조절은 오랜 숙련에서만 가능하다. 잘 만들기 위해서는 두께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일정하게 하는데 신경이 집중이 되고요.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제 그릇의 기형을 잡는데 모양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렇게 몇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수레질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옹기의 벽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이는 옹기의 형태를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최종 단계로 작업이 끝나면 옹기의 몸체가 완성된다. 일정한 두께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옹기는 옹기장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 장인의 손을 거쳐 흙은 그릇으로 탄생된다. 완성된 직후의 옹기는 무르기 때문에 들보라는 천으로 옹기를 감싸서 옮겨야 한다. 이때 역시 너무 무리하게 힘을 몰아서 잡으면 옹기의 형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2사람의 힘 조절도 중요하다. 옹기는 건조 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변형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옹기를 돌려가며 골고루 말린다. 옹기가 마르는 동안에도 옹기장의 손길은 분주하다. 옹기에 바르는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제 그릇 안팎에다가 잿물 바르는 작업입니다. 유약 작업입니다. 옹기의 수분이 모두 날아가기 직전 옹기에 잿물을 바른다. 잿물의 재료는 산에서 채취한 약토와 나무재. 2가지 재료를 1:1 비율로 물과 함께 섞어서 1년간 숙성을 시킨 후 찌꺼기를 걸러내고 또다시 숙성을 시키면 지금과 같이 거무스름하고 미끌미끌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잿물을 바른 옹기를 오지 그릇이라고 하는데 옹기에 물이나 된장을 담아도 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잿물을 바르기 때문이다. 잿물이 옹기에 고이지 않도록 물기를 빼준 후 옹기의 표면에 난초 등의 무늬를 그려 넣으면 작업은 끝난다. 우리들이 입는 옷을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밖에다가 그릇이 놓여진 상태가 된다면 뭐 낮에는 햇빛을 받고 저녁에는 또 그 햇볕 받은 것을 이렇게 그 보온을 해주는 그런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의 역할을 잿물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겠습니다. 이제 가마에서 옹기를 굽는다. 첫 불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불로 옹기가 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서히 피어나간다. 점점 온도를 높여가면 중불이 되는데 이때 옹기에 입혀진 검댕이가 벗겨진다. 중불을 계속 키워 큰 불이 된다. 큰 불은 옹기에 칠한 잿물이 녹을 수 있도록 1200도까지 불을 높이는 단계. 최고의 온도에 다다르면 가마의 입구와 굴뚝, 창문을 막아 찬바람의 유입을 막아준다. 옹기는 가마의 불이 꺼지고 5일 후에 꺼낸다. 급격한 냉각으로 인한 옹기 파손을 막기 위해 서서히 식히는 것이다. 잘 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온기는 구워지는 온도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1180도에서 1200도 사이에 구워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구워진 온기가 잘 구워진 온기다. 다시 말하면 점토가 제대로 잘 익고 그 다음에 안팎에 발라진 유약이 발색이 제대로 된 그런 온기가 잘 구워진 온기라고 보면 됩니다. 두드려 보면 이렇게 아주 맑으면서 고온의 아주 투명한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아주 땡글땡글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그릇이 아주 잘 구워진 그릇입니다. 여기 이제 발색된 것을 보면 약간 윤기도 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윗부분은 흙인데 그냥 점토인데 붉은색보다는 짙은 회색 빛깔이 도는 그래서 아주 잘 구워진 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 가마에서 온전히 굽는 일은 쉽지 않다. 온기가 갈라지거나 재물이 끓어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 좋은 온기는 붉은 기가 도는 암갈색 빛깔을 띤 온기다. 우리는 왜 온기를 신비한 그릇, 생명의 그릇으로 부르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온기 벽에 생긴 구멍을 통해 산소가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온기를 보고 우리는 숨을 쉰다고 표현한다. 온기가 숨을 쉰다는 것은 온기의 굽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0에서 150도 정도에서는 온기 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고 한 300에서 한 400도씨에는 유기물질이 타서 없어지고 500에서 800도씨가 되면 그 온기 날그릇 안에 있는 그런 결정수가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0도씨 이상에서 이제 그 굽는 도건이 환원 환경으로 바뀌고 1200도 가까이 돼서 온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럼 이 또 높은 온도가 됐을 때 석영 입자가 커지면서 뮤사이트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결정수로 인해서 생긴 그런 기공들이 그 뮤사이트 석영 입자가 커짐으로 인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기공과 기공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숨쉬는 그 통로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기공을 가진 온기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온기의 기공 크기보다 물의 크기가 2000배 정도 크기 때문에 온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산소의 크기는 기공보다 작아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기공의 크기는 대개 1에서 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기공의 크기보다 한 보통 1500에서 2000배 정도 더 크다 보니까 기공 속을 통해서 그 빗물이 유입될 그런 염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온기 표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소금 덩어리들은 어떻게 새 나오는 것일까? 온기 속에 담긴 물은 기공보다 커서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지만 기공을 통해 온기 표면까지 진출한다. 이때 표면의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기공 속에 녹아있던 소금이나 당분이 눌러붙어 하얀 결정이 생기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온기를 닦아주었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은 온기가 계속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었다. 온기의 기공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온기의 단면을 잘라 전자 현미경에 올려놓자 길쭉한 모양의 공기층이 가득 차 있는 온기 안의 모습이 나타났다. 온기의 기공은 내부와 외부의 모양이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현미경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많은 기공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있는 그러한 유약층들은
기본적으로 유리질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공들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옹기 내부에 있는 그러한 그 엄청나게 많은 기공들이 통제되지 않는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표면의 유약층들에 의해서 적절히 조절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옹기와 백자의 표면을 비교해봤다. 옹기에서 보이는 기공을 백자의 표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기공에 있는 옹기와 없는 자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준비했다. 두 개의 방을 옹기로 연결한 후 한쪽 방에다 가스를 주입했다. 이번에는 자기를 방 사이에 끼운 후 같은 방법으로 가스를 주입한 결과 옹기와 자기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옹기로 연결한 방은 가스가 이동하면서 압력의 변화가 있었지만 자기로 연결한 방은 아무런 압력의 변화가 없었던 것. 가스의 입자는 옹기만 통과하고 있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액체는 통과시키지 않고 기체만이 선별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우수한 통기성, 즉 그 기공의 제어가 매우 뛰어나게 제어된 그러한 그 과학적인 용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숨 쉬는 그릇, 과학적 우수성을 가진 옹기. 대부분의 옹기는 암갈색을 띤 둥근 항아리 형태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옹기의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중부지방은 홀쭉한 반면 남부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옹기는 입구가 좁고 배가 풍만해지는가. 중부지방은 남부지방에 비해서 햇볕이 짧고 햇볕이 비춰지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장을 맛있게 익히려면은 이 입구를 크게 해갖고 햇볕이 그걸로 쫙 들어가서 바닥까지 들어가서 장이 그 내부의 온도를 고루 균등하게 해갖고 장을 익혀주는 거고.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 넓은 입구를 가진 중부지방의 옹기. 반면 일조량이 많은 남부지방은 입구가 넓으면 장이 끓고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입구를 작게 했다. 대신 배 부분을 볼록하게 해 복사일로 장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했다. 주로 식수 보관용으로 쓰인 제주도 옹기는 철분 함량이 많아 붉은색을 띈다. 기온과 일조량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제작된 옹기들. 우리 조상들은 옹기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양에 변화를 주는 지혜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옹기는 집안이나 뒤뜰 깨끗하고 양지 바른 자리에 반듯하게 세워놓고 소중하게 여겨져 온 민족의 그릇이었다. 식구들한테 맛있는 그 반찬을 해주고 그것이 가족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그거기 때문에 장맛이 없으면은 그 엄마나 며느리가 1년 내내 좀 약간 구박을 받았죠, 옛날에는. 그래서 정말 이 장독대가 우리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발효 음식을 저장하는 곳이고. 전북 순창에는 지금도 옹기를 이용해 장을 담그는 사람들이 많다. 가업을 이어받아 3대째 장을 담그고 있는 박현순 씨가 담근 지 10년이 된 고추장을 보여줬다. 색만 변할 뿐 맛이 그대로라고 한다. 발효만 됐다 하면은 절대 상하지가 않아. 이 식품. 그 옹기가 숨을 쉬고 있으면서
밖으로 뭐 이렇게 고추장, 된장 액이 밖으로 튀어나오지도 않으면서 우리 조상님은 엄청 지혜가 아주 폭발한 과학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올해 이거 햇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구멍에서 뽀곡 이렇게 발효를 하고 있어, 지금 가상에서. 박 씨는 옹기가 최고의 발효 그릇이라고 자신한다. 햇빛 많은 날은 더 바각바각 소리가 나. 그 익는다는 소리예요. 어느 정도 다 되면은 이제 싹 가랑져. 이게 쑥 가랑진다. 된장이나 간장의 발효를 덮고 최고의 맛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옹기. 숨쉬는 옹기의 기공은 가장 이상적인 발효 환경을 만들어준다. 된장이나 간장의 주된 발효균은 호모, 곰팡이, 바실라스균. 이 균들은 공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균들로 산소가 통하는 옹기에서 발효가 훨씬 잘 되는 것이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의 실험 결과 옹기에 보관된 된장은 유리, 사기에 비해 산도는 천천히 증가하고 pH는 서서히 감소했다. 산도가 빨리 증가가 되고 pH가 빨리 떨어진다는 거는 산화가 빨리 된다는 뜻으로 발효가 이제 금방 돼서 쉬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옹기에다가 발효를 하면은 그 산도나 pH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저장성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옹기는 김치 발효에도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김치 발효를 비교한 실험에서도 옹기에서는 다른 그릇보다 부패균은 적게 나타났고 김치 발효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균은 가장 많이 자라났다. 항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에서도 옹기에 담은 김치가 발암물질을 더 많이 제거했고 암세포 억제 효과 역시 옹기의 김치가 일반 그릇보다 월등히 높았다. 굉장히 경이롭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옹기에서 발효가 되니까 이상적인 그런 발효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그 저장성도 오래 가고 또 그 김치 그 발효에서는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패균은 많이 자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다른 그 용기에서는 부패균이 많이 자라고 유산균이 이렇게 많이 자라지 못했는데 그 옹기에서 발효를 하니까 유산균이 많이 자라면서 발효는 잘 되고 소위 호기성균이나 부패균들은 많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옹기는 김치의 발효뿐만 아니라 김치를 가장 맛있게 보관해주는 그릇이기도 했다. 이곳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김치를 저장하던 모습을 재현해놓은 곳입니다. 겨울에도 지표 30cm 이하의 땅속 온도는 약 1, 2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우리 조상들은 옹기를 땅속에 묻는 방법으로 온도 변화 없이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했던 것이다. 옹기가 물론 발효를 잘 시켜서 맛도 좋게 하지만 또 이렇게 땅속에 묻어 놓으면 그 맛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김치 냉장고입니다. 온도 변화가 없는 땅속 환경. 여기에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위에서 여는 옹기의 뚜껑은 오늘날 김치 냉장고를 탄생시켰다. 과학이 담긴 옹기를 우리 조상들은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며 항상 가까이 해왔다. 음식이나 술을 담는 그릇은 물론 양념통, 수저통, 쌀이나 물, 씨앗 담는 저장 그릇까지 식생활 속에서는 물론이고 화로, 굴뚝, 등잔, 의약기구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함께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옹기는 우리 주변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먹은 총각이 있었대요. 노총각이었는데 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플라스틱, 금속으로 된 가벼운 그릇이 등장하면서 옹기는 무겁고 깨지기 쉬운 그릇, 불편한 그릇이라는 인식이 커져갔다.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는 장독대도 보기 힘들어졌다. 옹기에 대한 추억을 가진 어른들과 아이들은 옹기를 보고 만지기 위해 체험관을 찾는다. 우리 민족과 가장 가까웠던 옹기는 어느새 체험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 전통 옹기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전통 자체가 계속 사라지고 있어서 애들한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없어지는 거 이제 보고 이제 지금 실제 이제 체험을 하면서 애들이 좀 올바르니까 옛날 이제 문화식 좀 느끼면서 자랐으면 해가지고 드릴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국이 이런 옹기를 만드는 면에서 전통적으로 좀 오래됐다고 하니까 괜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옹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창원 문성대학 호텔 제빵학과 정순경 교수는 옹기를 이용해 빵을 굽는 방법을 연구해오고 있다. 옹기로 만든 빵은 과연 어떨까? 직접 만들어서 확인해보기로 했다.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발효를 할 겁니다. 하나는 우선 똑같은 양으로 반죽을 자르고 하나는 옹기 그릇에, 다른 하나는 스테인레스 그릇에 각각 넣었다. 먼저 두 그릇의 발효 상태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실제 옹기가 우리가 좋다라고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전통 발효식품에만 응용이 되어졌지 아직까지 옹기의 어떤 그 현대화 우리가 많이 먹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응용을 하거나 그래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빵도 발효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빵을 옹기에 접목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재밌는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그 재료를 가지고 모닝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40분 후 발효가 끝났다. 두 반죽의 크기만 비교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반죽을 직접 당겨보면 옹기에 담겨있던 반죽이 더 촉촉하고 끈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반죽을 빵으로 구워보기로 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각각 36g씩 잘라서 빵 성형을 했다. 빵을 굽는데도 철판과 옹기판을 사용한다. 옹기에서 발효한 빵은 옹기판에, 스테인레스에서 발효한 빵은 스테인레스 판에 각각 올려서 200도의 오븐에 넣고 구웠다. 일반적으로 빵을 구울 때는 오븐에서 수분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두 반죽에는 얼마만큼의 수분 손실이 생겼을까? 저울로 측정해 봤다. 동일하게 36g씩 분할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실제 32g, 32g, 이 철판에서 구운 거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 지금 30g입니다. 30, 또 30. 측정 결과 철판이 옹기보다 수분 손실이 크다.
자, 이 칠판에서 구운 제품이 온기에서 구운 것보다 굽기 손실이 훨씬 큽니다. 이 굽기 손실이 크다는 것은 나중에 저장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저장성이라는 게 빵의 노화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수분이 적다는 것은 수분이 많은 것보다 나중에 저장성에 있어서 이 빵 내상이 퍼석퍼석해지는 현상이 빨라집니다. 옹기에 구운 빵은 지난 2010년 열린 울산 세계 옹기문화 엑스포에서 선보여졌고 맛과 향, 씹히는 느낌에 대한 평가에서 국내외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 외국인들 식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또 먹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이 빵에 우리 옹기가 접목되어진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어떤 전통 식생활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당 한켠에 아담한 장독대가 있는 단독주택. 이것은 한복 패션 디자이너 이효재의 집이다. 마당 곳곳에서는 옹기가 눈에 띈다. 그녀는 평소 옹기를 가까이 하고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 된장고추장, 콩, 깨. 이거는 콩깨 보관하는 항아리고요. 이건 고추장도, 된장도, 고추장도. 요거는 장을 안 떠낸, 간장을 안 뽑은 된장도. 그래서 나이들이 저희 집은 보통 10년 묵은 된장부터 다 있어요. 집안에도 옹기가 가득하다. 거무스름하고 투박한 듯한 옹기도 그녀에게는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 된다. 보자기 하나로 그녀는 옹기에 새로운 색을 불어넣었다. 이 옹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집안에 비치해 두면 인테리어 효과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로 표현했죠. 봄산처럼 울긋불긋하기도 하고 가을산 단풍처럼 느끼게 옹기 꼭지를 쌌어요. 그래서 누구든 오면 가을 감나무 아래 장독대 연상을 하던데요. 그리고 추억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깨진 독도 그녀는 버리지 않는다. 장식품이 되기도 하고 음식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한다. 그녀에게 옹기는 생명이 담긴 그릇이다. 깨진 독 제일 귀하게 여기고요. 그건 어머니가 쓰던 독이었기 때문에 그 세월을 내게 선물했다고 생각하고 차마 버리지 못하는 거고요. 귀한 손님 오면 제일 먼저 맨발로 달려나가서 들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귀한 그릇이에요. 청자, 백자 같은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은 없지만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투박함, 억지에 멋을 내지 않는 소박함, 재질에서 오는 질박함이 우리의 전통 그릇 옹기의 참된 매력이다. 옹기는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음식을 담을 때 자기나 이제 그런 그릇들, 화려한 유리 그릇이나 뭐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음식물을 뽐내주기 위해서는 그릇이 화려하면 음식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음식을 뽐내는 음식을 담는 그릇 중에 옹기만한 그릇이 없습니다. 우리는 옹기를 그냥 우리 민족의 민속 자료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도자기의 분명한 한 장르 또 가장 긴 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 도자기 역사에서는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 분청 같이 그 시대의 자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이 도자사의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옹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옹기는 그 미래 가치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해온 옹기. 옹기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고 옹기가 가진 뛰어난 과학성은
찬란한 우리의 식문화를 탄생시켰다.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옹기. 생명의 그릇 옹기가 그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지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은 우리의 몫이다.